직장을 다니고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너무 나태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정상입니다. X를 막 하면 멋이 없어. 너 왜 꿈이 없니? 이러거든요. 다 막 무슨 재벌 3세처럼 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피싱? 아 진짜 X이네. 안녕하세요, 쪼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민상담소로 찾아왔어요. 이제 고민상담소가 좀 괜찮다 싶으면 고정 콘텐츠로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Q&A 세션에서 어쩌다 보니 고민상담 같이 됐는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이번 콘텐츠를 한번 기획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스타로 제가 질문을 한 24시간 정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고민 상담을 제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고민 상담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나태해진다고 여겨질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해요. 삶이 근데 항상 바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이제 쉴 때는 저는 푹 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이 당연히 있겠지만 자기 라이프랑 워크? 그러니까 휴식과 일의 그런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직장을 다니고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너무 나태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정상입니다. 그건 그냥 지극히 정상이고요. 직장을 다니는데 집에 와서 부업을 하거나 뭐 다른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다음 질문입니다. 최상위 성적인데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시험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한국 수능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유학반에 다녔기 때문에. 한국 뭐 수능 최상위 성적이라고 하면은 사실 진짜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안 해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조언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인생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나는 1등 아니면 안 된다. 전교 1등 아니면 안 돼. 2등 했으니까 막 내 인생은 망했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위권,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그 점수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멘탈에 대한 얘기. 나는 항상 잘 해왔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옥죄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공부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 20대가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20대 때 용돈을 받았었어요. 학교를 다녔을 때. 그래서 일주일에 용돈이 10만 원이었거든요. 일주일에 용돈이 10만 원이면 약간 밥을 다 학식에서 먹어야지 조금 놀 수 있을 만한 돈이 남아요. 밥을 외식을 하면은 다른 데는 전혀 못 쓰는 그런 정도의 딱 그 적당한 양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돈을 쓰면서 막 노는 게 막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그랬었어요, 20대 때는. 근데 지금 제가 오히려 30대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돈 X를 막 하면 멋이 없어. 돈을 많이 안 쓰면서도 충분히 재밌게 놀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되게 핫한 카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진도 되게 잘 나오고 맛도 좋고 뭐 그런 카페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카페가 진짜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정도 사 먹을 돈으로 이제 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20대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전시회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전시회를 가면은 제가 평소에 받는 자극이 아닌 다른 자극을 얻게 되잖아요. 이 전시회의 좋은 점은 뭐냐면 무료 전시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5,000원 이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만든 미술관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동네별로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한번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말하자면 팝업 스토어 같은 거 찾아다니기? 요즘에 브랜드들에서 팝업 스토어라고 해서 브랜딩을 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팝업이 다 있습니다. 엽기 떡볶이 팝업도 있고
붕어빵 팝업도 있고 성수동이나 뭐 압구정, 신사동 이런 데 보통 팝업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팝업들 구경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보통 팝업은 무료 입장이니까 그냥 가서 구경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추천! 왕추천! 다음 질문입니다. 좋은 남자인지 알아보는 법. 좋은 남자인지 알아보는 법? 이거는 쉬운데? 이거는 그냥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느냐. 당연하겠죠?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느냐. 두 번째,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하느냐.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하면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다른 사람들과의 시간을 쓰기 위해서 나와의 시간이 밀릴 수가 있거든. 친구들을 너무 자주 만난다거나 친구들이랑 술을 너무 자주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완전 인싸라던가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근데 이제 종업원이나 아니면 음식점에 갔을 때 자기보다 조금 약자거나 아니면은 자기보다 을인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리입니다. 내 편인가? 언제든 내 편인가? 그 세 개만 만족하면 좋은 남자이지 않을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해외 교환학생이 있는데 한 달 뒤에 떠나는데 고백을 하는 게 좋을까요? 고백이라기보다는 약간 해외 친구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널 좋아해! 이렇게 고백을 하진 않고, 제가 미국, 영국에서 살면서 겪어본 그 친구들은 그냥 가볍게 너 나랑 데이트 한번 해볼래? 그래서 데이트 좀 하다가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야 우리 이 정도 데이트 했는데 너 다른 썸 없지? 야 너 나랑 사귀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관계가 정리되어 나가는 거를 제가 되게 많이 봐가지고 갑자기 한국식 고백을 하면은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데이트 신청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합니다. 데이트 신청 꼭 성공하시길. 다음 질문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진로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고민돼요. 원래 사람이 하고 싶은 게 갑자기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해봐야지 내가 이게 맞고 이게 싫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조금 잘못되긴 했어요. 제 기준으로는. 왜냐면 어렸을 때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공부만 해. 갑자기 대학교에 가면은 너 왜 꿈이 없니? 이러거든요. 지금까지 한 게 공부밖에 없는데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뭐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뭘 하고 싶은지 몰라도 괜찮고 지금 당장 꿈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은 당연히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경험을 많이 해볼수록 그런 결정을 내리거나 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질문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밀려오는 나는 잘 살고 있을까에 대한 답은 언제쯤이면 내가 만족할 답을 찾을까요? 본인을 너무 채찍질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별일이 없으면은 되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뭔가 꼭 이런 성취를 해야지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에 대한 기준이 높을수록 행복하기가 더 힘들겠죠, 당연히. 성취랑 행복을 굳이 엮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제가 뭐 유튜브 잘 되고 그다음에 뭐 책 잘 팔리고 그럼 당연히 행복하죠. 행복한데 책이 안 팔리거나 유튜브가 잘 안 된다고 제가 불행해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여전히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먹고 별일 없고 고양이들 다 건강하고 가족이랑 잘 사이 좋고 전 행복하거든요. 그날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긍정적으로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질문입니다. 조미님 보면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부럽습니다. 항상 불안 속에 사는 저에게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불안하다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는 그런 불안이랑 세상에 비해서 내가 너무 작은 듯한 그런 불안감이 이 두 개가 공존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첫 번째, 내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먼저 없애는 게 좋겠죠. 저번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행동으로 실천을 하면서 작은 성과들을 이뤄서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내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작은 목표를 하루하루 잡고
그거를 실천해 나가면 자존감이라는 게 높아져요. 내가 자기 전에 하나 뭔가 성취할 만한 것들을 하나 생각을 해서 딱 결정해놓고 자고 다음날 그거를 이루는 것. 그런 사소한 성공이랄까요? 그런 것만으로도 자존감은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그런 불안? 이런 것들은 사실 자존감이 좀 회복이 되면은 같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다음 질문입니다. 인간관계가 참 힘드네요. 남에게 맞출지 저에게만 온전히 맞출지 그 중간점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되게 쉬운 질문이에요. 이건 당연히 본인한테 맞춰야 돼요. 본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일단 가장 커야 되고 내 자신을 소모하면서까지 다른 사람한테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인간관계라는 게 내 자신을 그냥 그대로 오픈을 해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를 아직 시도를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줘도 받아들여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한테만 잘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갑자기 막 급변하거나 막 야 너 뭐야 미친놈이야 뭐 어쩌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손절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인간관계가 많을수록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인간관계는 정말 괜찮은 사람 두세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자기의 나 자신을 소모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기대와 억압이 너무 힘들고 지쳐요. 요새 부모님만 보면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있는 제 자신이 싫어요. 부모님의 기대가 보통 너무 크면은 불행한 관계가 됩니다. 제가 이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왜냐면 항상 내 편이고 항상 내가 실패해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부모님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막 너 이거 해야지 이거 안 하면 너 인간도 아니야 너 뭐 대학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대가 크고 압박이 크다는 거는 아이한테는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지 않으면 나는 마치 실패한 인간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저는 뭐 기대와 억압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사실 그냥 없었지만 부모님이 뭐 원하는 방향이 있었을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된다던가 행복하게 뭐 살았으면 좋겠다던가 뭐 이런 거는 있었겠죠. 근데 저는 진짜 제가 하고 싶으면 제 맘대로 하거든요. 제 맘대로 하는 게 처음엔 큰일 날 것 같지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절대 사연자분이랑 전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약간 그런 거죠. 한 귀 한 귀 공법이랄까요? 결혼 뭐 취업해야지 이러면은 결혼 취업 결혼 취업 이런 식으로 날려버리세요. 전 여친이 술 먹고 연락 와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덜덜. 이미 만나기로 하셨으니까 약속을 안 지킬 순 없잖아요. 나가세요. 너무 흥미진진한데? 너무 궁금한데요? 만나서 얼굴 보면은 뭐 다시 잘해보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왜 나왔지? 뭐 이런 어쨌든 갈피가 잡힐 거 아니에요. 만나러 가서 한번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9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애매한 그 나이. 29살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완전 찬성이죠.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실 진짜 20대, 30대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대부분인 이 상황, 이 시대에서 나 이 새로운 분야 도전해보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이 들었으면은 그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상위 1%예요. 저를 보십시오. 30대 유튜브를 도전했습니다. 이 새로운 분야는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꼭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상관이 없이 그게 다 경험으로 쌓이고 그리고 그래야지만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꼭 화이팅 하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남들과 너무 많은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롯이 자기만의 인생을 집중해서 사는 방법은 뭘까요? 요즘에 더더욱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SNS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제가 진짜 SNS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다 명품백 입고 다 막 좋은데 막 호텔 가서 막 호캉스 하고 있고 다 막 무슨 재벌 3세처럼 놀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이게 진짜
놀래요. 진짜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서 객관적인 지표를 한번 봤어요. 뭐 GDP, 중위소득 이런 거 보면 큰 차이 없거든요. 이렇게 됐다는 거는 가능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1번,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다. 그러니까 잘 사는 애들이 엄청 많고 더 잘 살게 된 거지. 이 친구들이 SNS에서 날뛰는 거야. 아니면 두 번째, SNS의 발달로 과시하는 게 많아졌다. 좋게 말하면 표현이고 나쁘게 말하면 과시인데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내에서 물건을 사고 그거를 올리는 거는 표현이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그 이상,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서 소비를 하고 그거를 뭐 SNS에 올리고 이런 거는 과시예요. 사치죠. 사치. 과시가 아니라 사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그게 실제 삶이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에다가 뭐 막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재벌 3세 같이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실존 인물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생활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사치를 많이 부리거나 과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데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자꾸 명품이나 비싼 그런 것들로 치장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할 때 정말 그 사람의 본질과 나를 비교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어제 100만 원 피싱 당했어요. 돈 아깝고 자괴감 들어요. 자괴감 드실 때 어떻게 타파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니 피싱? 아 진짜 이네.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잘못인가 남의 잘못인가를 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 잘못인가? 남의 잘못이다. 남의 잘못이면 그 놈이 나쁜 놈이고 자괴감이 들 필요가 없어요. 사기 당한 사람이 어떻게 알고 안 당합니까? 사기를 친 놈이 나쁜 놈이지 사기당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1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이지만 나의 가치에 비교를 하면은 큰 돈이 아니다. 100만 원으로 인생 경험을 했고 100만 원으로 나의 멘탈을 흔들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딸이 공부를 너무 안 하고 멋내고 놀기만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렸을 때부터 특출나게 멋내고 노는 걸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멋내고 이제 놀러 다니고 친구들 많고 그럼 저희 나이 때는 인싸라고 그러거든요. 인싸들은 보통 돈을 잘 법니다. 사업을 하든 아니면은 뭐 인플루언서가 되든 유튜브를 하든 뭘 하든 저는 그런 친구들은 내버려둬도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서 멋 잘 내고 그런 친구들이 진짜 성공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는 공부를 잘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안정적인 직장을 자식들이 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잘하는 거를 잘 그냥 키워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평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 저라서 욕심이 많아서 완벽주의와 강박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하지만 25세인 올해 스스로 선택해서 유학생활 중인 지금 타지에 와서 공부하면서 더 이러한 성격을 포기할 수 없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력도 강한 편이 아니라서 쉽게 무너지다 보니 번아웃도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조미님은 이런 상황이 오시면 이겨내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정확히 압니다. 왜냐면 제가 파워제이고 제가 20대 때 이랬거든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크게 평가를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해. 그러니까 나는 오늘 5가지 약속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때 착각을 한 거죠. 20대 때는 5개를 나는 소화할 수 있는 인간이야. 이거 왜 못해?
나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 사이에 뭔가 10분이 딜레이가 되면 그때부터 막 스트레스 받고 뭐 하나라도 계획이 안 맞으면 다 그거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왜 내가 이거 못하지? 내일도 못하겠네? 내일 할 게 더 많아졌네? 그걸 또 내일로 이월합니다. 그럼 내일 일이 더 많아지죠. 그럼 그 다음 날도 그걸 다 못할 수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한 기대를 조금만 낮추셔야 해요. 나는 20대 때 내 인생에 변수는 없을 줄 알았어요. 변수가 없고 내가 딱딱딱 로봇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아니거든요. 로봇이 아니고 나는 인간이야. 그 변수에 대한 거를 꼭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는 것도 파워제이입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한계를 감안해서 계획과 내 미래 계획과 그런 것들을 짜야 한다. 그런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성공하시거든요. 나중에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도 과자라도 좀 보내주세요. 드디어 끝났다. 너무 길었어 오늘. 오늘 진짜 역대급 고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진짜 역대급 길었어요. 여기 배꼽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면은 머리 둥절? 어떠해? 뭐냐? 다음에 만나요. 빠이빠이. Every day, new day, happy day, happy la la life.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 미니 행복한 일기. Happy